안녕하세요. 사주학 길잡이 중구편. 오늘은 19번째 시간 사주팔자내의 무정, 유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학을 하다 보면은 사주팔자내에서 저 관계가 무정하다, 상당히 일관하고 유정하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떨 때 무정하다 하고 어쩔 때 유정하다 한지, 또 무정과 유정이 어떠한 사주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이. 없을무에 정정자에서 정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 일관인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또 일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꼭 일관뿐만 아니라 어떤 육친이나 어떤 오행에 대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또 도움이 안 될 때는 그 오행에 무정하다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일간 기준, 또 다른 오행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정, 도움이 되지 않은 것도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유정이라는 뭐냐? 말 그대로 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정스럽다는 얘기도 되겠죠? 정이 있다는 건 인정이 있다, 포근하다, 그런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일간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유정하다. 근데 가까이 붙어 있더라도 도움이 주면은 유정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유정이냐 무정은 멀리 떨어져 있냐 가까이 붙어 있냐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무정, 유정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 무정, 유정을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면은 바로 옆에서 생해주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 생하는 오행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은 유정한 관계고, 도움을 안 주는 관계면은 무정한 관계다는 얘기예요. 또 도움을 주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또 멀리 있으면서도 도움을 안 주게 되면 또 무정하다는 얘기. 아셨죠? 사주를 한번 보면서 한번 보죠. 자, 이분은 남자분이시죠. 경자년 정해월 정축일 계묘 시해 때 나신 분이네요. 남자분이시고, 자, 이분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겨울에 태어나서 물이 상당히 많아요. 요 위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해자축으로 해서 물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금생수를 받은 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불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무정, 유정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나한테 일단 가까이 있는 오행들이 나한테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정화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묘목도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묘목은 이 약한 불한테 땔감이 돼서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요거는 유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불이 약한데 도움을 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불로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정하다. 자, 이 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해자축으로 이 흙은 완전히 흙탕물이 되면서 물하고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무정하죠? 내 불을 나를 끌라고 그러니까 무정. 이 물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지만은 가까이 있으면 유정하다 아니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줘야 유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정하다. 나한테 도움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이 쇠는 어떤가요? 쇠는 물론 내 힘을 빼가는 무정한 관계도 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 쇠가 지금 이 흉한 물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하고 쇠하고 한 통속이 돼서 나를 괴롭히니까 이놈도 무정한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거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왜 따지느냐? 바로 육친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은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남자란 얘기예요. 남자 정화일주로 태어난 사람한테 이성 배우자 부인은 어떤 거죠? 그러죠. 재성 금이 어디가 있나요? 여기 있죠. 경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멀리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무정하고 또 이 금이 어떤 짓을 하나 봤더니 아까 얘기했죠. 이 많은 나를 소시탄탄 불을 끌라는 이 물을 갖다가 돋고 있어요. 금생수로. 그러니 완전 이 녀석이 역적이란 얘기예요. 역적이 마누라인데 부인인데 이 사람 결국은 마누라하고 무정한 관계, 마누라 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무정, 유정을 따지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 더 볼까요? 자, 갑오년, 기사월, 기사일, 계유, 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큰 여름에 태어났어요. 불기운이 상당히 지고 있네요. 더군다나 이 나무가 불을 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서 이 흙을 갖다가 갈라 터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물이 너무 필요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무정한 관계들은 다 보자고요. 이 불이 이 흙을 갈라 터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정하다. 이 불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 나무는 어떤가요? 나무는 나를 갈라 터지게 하는 열기운을 보태주고 있는 땔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수는 어떤가요? 계수는 이 더운 여름에 단비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단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내 편 유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 쇠는요. 이 쇠는 이 약한 물을 갖다 돋고 있어요. 상당히 돋고 있죠. 이 유금이 없었으면 이 계수가 거의 말라버릴 정도인데 금생수로 도와주고 있어서 이 사람도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가까이서. 요런 오행들은 다 무정하고. 아셨죠? 자, 이분 여자분이란 얘기예요. 기토로 태어나신 분. 왜 무정유정을 따지냐? 이분 배우자덕을 한번 보자고요. 따져보기 위해서 배우자덕. 배우자 어디 있죠? 기토로 태어나신 분은 나무, 간목이 요 녀석이 배우자란 얘기예요. 배우자. 근데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 있잖아.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간목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 더운 여름에 불기운이 불구덩을 만들어주는 이 불을 갖다 생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놈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 녀석도 역적 같은 놈이 됐네요. 그래서 이분도 멀리 떨어져 있고 흉신을 갖다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 덕이 배우자 덕이 떨어지는 사주가 된다. 무정한 관계다는 얘기예요.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무정유정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다음 사주 또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사주는 보니까 여자분이시고 신묘년 임진월 정해일 신축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주를 보니까 물이 상당히 여기 임수 큰 물, 해수 큰 물, 금생수를 받고 있고 이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축토는 흙탕물이 돼버리고 뻐륵은 더욱 얘도 흙탕물에 가까운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오행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옆에서 전부 물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 무정하죠? 바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얘 공격하죠. 물. 또 정화의 힘을 빼가고 있는 신금, 축토, 진토 다 내 힘을 빼가는 오행으로 나한테 도움을 안 줘. 무정한 관계라는 얘기예요. 무정한 관계.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묘목이라는 얘기예요. 묘목, 그죠? 목생화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유정하냐?
아니냐가 문제겠죠. 이 묘목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기까지 도움을 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되는 오행이지만 무정하다. 도움을 주는 오행이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나한테 도움을 못 준 관계도 역시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주는 오행이지만. 아셨죠?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도 보자고요. 을묘년 병수를 개해일 개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큰 물 해수와 작은 물이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물을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통제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들이 나한테는 일주한테 도움을 안 되니까 무정한 관계인데, 자, 이 물이 차가운 성분이고 이 물을 좀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우적으로 불이 좀 필요하고 또 흙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물을 막으려면. 그래서 요 녀석들이 가까이 있어서 유정한 관계고, 자, 이 나무는 어떠냐? 이 나무는 이 약한 불을 갖다가 떼어주면서 화력을 입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유정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정. 이거는 무정한. 자, 이분 남자분이에요. 물로 태어나신 분, 불이 이게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배우자. 이 사람은 배우자 덕이 있어요. 왜? 가까이 붙어 있어서 조우를 해주고, 더군다나 이 불이 조우도 해줄 뿐더러 자칫 이 흙이 질퍽거릴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다 맞다 보면 질퍽거리지 않게 이렇게 화생토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고마운 존재가 불이라는 얘기예요. 불.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 덕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보자고요. 병술년 경자월 을사시 일사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지만은 상당히 사주가 약해요. 사주에 불기운도 많고 내 힘을 빼간 오행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해졌는데, 그렇다 보면은 가까이 붙어 있지만 내 힘을 빼가는 요 녀석들이 다 무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정. 그러면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인 자수 요거 하나만이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유정. 근데 이 경금은 어떠냐? 내 힘을 빼가는 그걸 하는 관이라는 얘기예요. 요 녀석이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정할까요? 유정할까요? 보니까 일단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좋은데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니까 나를 그거를 오행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경금이 밑에 있는 자수를 타칫 이 불기운에 말라버릴 수 있는 물을 갖다 생해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면서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라 이 녀석도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유정. 나머지는 다 무정한데 이 녀석이 무정할 줄 알았더니 이 약한 물을 생하고 있어서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 여자분이시죠? 을목이죠? 경금이 뭡니까? 관. 배우자죠? 이분 배우자 덕이 있어요. 가까이 을경 합까지 다정스럽게 있으면서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극한 게 아니라 힘을 주는 물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그게 돌아와서 나한테 힘을 주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유정하다. 그래서 이분 배우자 덕이 좋다. 이렇게 통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유정, 무정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왜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에게 대한 육친, 배우자 덕이 있는지 자식 덕이 있는지 대입해 보면은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서 무정한 관계, 유정한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은 사주 팔자를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